네, 군포중앙고등학교 25년 1학년 1학기 1차 지필평가 해설할게요. 1번부터 봅시다. 자, 이거 진짜 틀리면 눈물 나요. A는 1, B는 마이너스 5입니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 답 1번 선택해주세요. 이거 왜냐고 물어보면 진짜 담당 선생님 마음 찢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지 마세요. 모르고 넘어가세요, 차라리. 알겠죠? 자, 2번. 자, 어떻게 하면 조금 선생님이 실망할 것 같냐?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하면 선생님 조금 실망해요. 식 정리 먼저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애석하게도 채점을 하면서 실제로 대입해서 구한 놈을 제가 봤어요. 진짜 애석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먼저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이렇게 나오고요.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눕시다. 그러면 a 마이너스 b 나오거든요. 그럼 이 상태로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왜 3배하고 2배하고 이런 거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고생이 취미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요거 a 자리에 3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2y의 제곱 그리고 b 자리에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3y의 제곱 이렇게 각각 집어 넣어 주시면요 2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5y 제곱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b, c 다 더하면 10 나오겠네요.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복소수의 실수인 부분을 A, 허수인 부분을 B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위에 거부터 분배할게요. 위에 거 분배하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6i가 됩니다. 아래 거 유리화 해줘야 되겠죠. 그치. 유리화 해줘야 되겠지. 유리화 해주시고 나면요. 뭐가 나오게 돼요? 선생님 바보예요. 내가 풀어놓은 것만 답만 확인했어요. 다시 마이너스 2 플러스 8i 내가 우리 반 애들한테 동영상 찍을 거니까 입 다물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계산을 잘못해도 입을 다무는 건 안 돼요. 선생님 계산을 잘못하면 선생님 잠깐 이거 해줘야 돼요. 선생님 계산 잘못하고 있는데 웃고만 있으면 안 돼요. 쪼개다가 걸리면 죽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1-i 자 여기에다가 뭐 해야 돼요? 유리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i 그 다음에 1 플러스 i 이렇게 해주시면 2분의 마이너스 10 플러스 6i 나왔습니다. 약분할 거 약분하면요 마이너스 5 플러스 3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 마이너스 a가 보다 8이 됩니다. 됐죠? 넘길게요. 자, x의 값에 상관없이 라는 말이 일단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x의 값과 상관이 없으니까 뭐 선택사항이기는 합니다. 1번 선택사항. 얘를 다 풀어 헤쳐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좌우변 비교해서 답을 낸다. 일명 개고생 기법입니다. 안 돼요. 이거는 사실상 뭐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을 쓰실 건데요. 지금 범준이가 기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묶여있는 아이들의 시그널을 좀 발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x자리에다가 한 번은 1을 대입해주고 한 번은 마이너스 1, 또 한 번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내가 모르는 문자가 몇 개이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값을 대입했을 때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미지수를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A가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B가 2, C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곱하면 마이너스 4예요. 이거 왜요?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대입 먼저 해보세요. 아시겠죠? 대입하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겁니다. 5번 볼게요. 다음은 조립제법 이용하는 방법 아시죠? 그리고 심지어 나는 살면서 고등학교 문제에서 이렇게 조립제법을 대놓고 주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아싸 개꿀띠 문제입니다. 이거야말로. 자, 그대로 내립니다. 2. 맞다. 이거 오피셜이었지? 나 지금 방금 아싸 개꿀띠라고 한 거야? 와, 진짜 멋있다, 나. 그럼 4.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이 있었어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4. 됐지? 그 다음에 2, 6 되는 거 확인하고 서로 더하니까 11.
네, 그래서 A, B, C, D, E 선생님이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더해서 16 나오는 거 확인해 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학교별로 이 문제가 안 나오는 학교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바로 직전에 우리 모의 테스트 문제은행 거기 문제에서 이거는 진짜 좀 기억을 하고 가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는데 네, 다시 해볼게요. 자, 일단은 얘는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뭘로? 루트 6i로 바꿉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요거였죠. 루트 안에 있는 값이 둘 다 음수일 때는 서로 곱하되 앞에 뭐를 내놓고 마이너스를 내놓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6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유리화할 거 유리화 해주시면요. 플러스 2분의 루트 6i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중요한 거 나왔네요.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이면 우리가 얘도 합쳐도 되지만 대신 뭐 해주기로 한 거야? 마이너스 붙여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지침대로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a 플러스 bi로 구분을 하라고 했으니까요. 하나, 둘, 세 개의 값을 더해서 b로 쓰고요. 그 다음에 a는 그대로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a는 마이너스 루트 6이고요. 그 다음에 b는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분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통분해서 계산을 하시면 6분의 7 루트 6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서로 곱할 거 곱해 주시면 답이 1번 되겠습니다. 7번으로 갈게요. 7번. 자, 10제곱 나왔다고 그렇게 막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얘가 있으면 얘를 선생님 px라고 지칭할게요. px라고 지칭할 건데, 자, px를요, x 플러스 1로 나누었다고 하고요. 몫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있었겠죠. 나머지 나누어 떨어졌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r로 적어줍니다. 선생님 왜 rx로 하지 않았어요? 앞에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여기 상수돼야 된다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센스 있게 아셔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r을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x자리에다가 뭐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요. 그러면 몫과 요 덩어리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좌변에 있는 값이 뭐가 되냐면요. 이거 근데 선생님이 미리 외워놓으라고 했는데 뭐 안 외운 사람은 어쩔 수 없죠. 네? 마이너스 1 집어넣고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그치? 그러면 R3이네요. R3까지 나왔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지금 Q를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요거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직접 나누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뭘 구하라는 거야? Q2를 구하라는 거죠. Q2를 구하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죠. 그럼 Q2를 여기에서 덩어리를 찾으려면요. X자리에다 2를 집어넣을 건데요. 그러면 P2는 3 곱하기 Q2 그 다음에 R 방금 구했습니다.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 식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야? X자리에다 2 집어넣을 거예요. 2의 10제곱은 1024입니다. 이거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1024예요. 1024 빼기 그 다음에 32 더하기 1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3은 3 곱하기 Q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990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계산했을 때는. 그래서 Q2의 값은 330이 나오겠습니다. 됐죠? 답은 4번. 그 다음에 요거 오탈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이 푸는 시험지에는 고쳐놨는데 얘 fx로 고쳐야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fx를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자, 그냥 요거 뭐 하면 돼? 일단 씁시다. fx는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얘를 나눴을 때 몫이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나머지가 2x 플러스 1. 이 문제를 봤을 때 선생님이 그냥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이거 뭐 3차 식이구나. 3차 식이고 실제로 얘가 궁금한 건 뭐구나. F3이구나. 그래서 그냥 뭐 하면 되겠다. X자리에다가 3 집어넣으면 되겠다. 요 정도만 생각을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3 집어넣었을 때 이 부분이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날아간다는 걸 알 수 있지, 0으로. 그러면 결국 내가 실제로 계산해야 될 부분은 뭐밖에 없는 거야?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F3은요, 7입니다. 답이 그래서 3번이에요.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두 2차식 fx와 gx에 대해서 서로 곱했을 때는 4차식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f1 집어넣었을 때 6이 나온다. 마이너스 1. 자, 선생님은 요거 문제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 자, 우리가 x자리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는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거냐면 개수와 상수의 합이죠. 그래서 fx의 개수와 상수의 합이 6이구나 라고까지는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일단은 얘가 6인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일단 집어넣어. 얘는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플러스 8, 플러스 12. 그 다음에 20, 21. 21에서 9 빼니까 12. 그 다음에 여기 6, G1. 그럼 G1보다 2다. 이 정도는 구하실 수 있죠? 됐죠? 선생님 배고파요. 제발 대답해줘요. 알겠죠? 아니야? 너네 왜 그래? 무섭게? 형민아 맞지? 아니야? 저런 몰라. 자, 일단 해봐.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 값도 얘가 원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0 나오네. 자, 다시 f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g 마이너스 1 요거는요 0 나와요. 그 다음에 2도 집어넣어 볼까? 2의 4제곱 16 8 16 없어지고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14 28 그 다음에 2 16 12 0 되네. 다시 f 뭐랑 2랑 g 값도 뭐 나와? 0 나와? 여기까지 됐지? 3도 집어넣으면 0 나와요. 3 G3.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0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야? 이들 fx와 gx의 곱인 식의 뭐가? 인수가 x-1 그 다음에 x-2 플러스 1 그 다음에 x-3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을 거라는 거 맞지?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지금 분명히 얘가 몇 차식이라 그랬어? 2차식이라 그랬으니까 1차식으로 했을 때 총 몇 개가 나와야 돼? 2차식, 2차식 곱했으니까 4차식? 그러면 이렇게 1차식의 곱도 4개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내가 얘를 px라고 정정을 했을 때 px는요 0 집어넣으면 아시겠지만 x 플러스 1 하나 x 마이너스 2 하나 x 플러스 2 하나 x 마이너스 3 하나 총 4개의 덩어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2개씩 나눠야 되니까 2개씩 나눠야 되니까 뭐 하는 거야? 얘가 1 집어넣었을 때 6이래잖아.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6이 나오는 애를 찾아보는 거지. 그래서 적절하게 fx랑 gx한테 서로
나눠줄 거야. 그럼 fx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1 하나, x 플러스 2 하나, 여기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2, 3은 6 맞네. 요거 됐네. 그러면 1, 2 줬으니까 나머지 x-2, x 플러스 3 요거는 gx 거겠지. 그치? 그러므로 g-1 값은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덩어리 4개를 찾은 다음에 조건에 맞게 2개씩 나눠주고 그리고 그 값에 이제 답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뭐야? 인수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럼 x자리에다 뭐 집어넣었을 때?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가슴 찢어져요. 여러분들이 계산 좀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a 구하고 나면 진짜 a 마이너스 4예요. a 마이너스 4 나옵니다. 그래서 px는요. 6x 세제곱 더하기 25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해주시면 돼요? 얘로 나눠주세요. 직접 나누면 되죠? 6x 세제곱 플러스 25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요거를 2x 플러스 1로 나누어 주시면 3x 제곱 그러면 6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제곱 서로 빼주고 2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플러스 11x 그러면 22x 제곱 플러스 11x 다시 마이너스로 빼니까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 마지막 마이너스 4 그러면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 0 나오는 거 확인하셨죠? 그쵸? 그러면 얘는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3x 제곱 플러스 11x 마이너스 4 그럼 뭐 하면 돼? 인수인 거 찾으려면 얘를 뭐예요? 인수 분해해주면 됩니다. 인수 분해해주면요. 2x 플러스 1과 3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4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11번. 자, 일단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도대체 왜 이게 빠졌는지는 선생님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써주시고 정답은 3번이라고 합니다. 3번이면 왜 3번인지 알아야 되겠지. 옳은 거를 고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니은은 일단 안 된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복소수는 a 플러스 bi로 하기로 했습니다. 얘를 해볼게요. a 플러스 bi와 켤레 a 마이너스 bi가 있을 때 서로 같다라고 한다면요. 사실상 뭐가 지금 없어야지 가능한 얘기예요. 이 부분이 없어야 가능한 얘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실수이다. 네, 맞는 말이네요.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수만 있다고 해도 뭐라고 부르지 않는 건 아니다. 복소수라고 부르지 않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쵸? 허수 부분이 0인 복소수를 우리가 실수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범준아. 우리 범준이가 곧 잠에 들 것 같아요. 혹시 비디오상에서 비명이 들리거나 아니면 뭔가 좀 험한 일이 있는 소리가 이 라디오에 들린다면 그거는 범준이의 소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니은은요. 얘를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마이너스 z 얘죠. 많이 보던 꼴입니다. 제곱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z 마이너스 켤레 z
Z 플러스 켤레 Z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우변이 지금 비었으니까 는 0이 나와야 돼. 맞지? 그러면 뭐가 됐든 얘가 됐든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Z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순허수거나 0이 될 수밖에 없지. 근데 문제는 뭐야? 순허수라는 말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도 아니고 0이라는 조건도 부족하지. 그치? 그래서 니은은 조건이 부족해요. 만약에 그럼 얘를 맞는 말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순허수거나 혹은 0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맞는 말이었을 거예요. 왜? 더했을 때도 0이 될 수 있고 뺐을 때도 0이 될 수 있는 거는 이 두 가지 조건밖에는 없습니다. 밑줄 Z제곱이 음의 실수이면 이거 대표적인 어떤 시그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 전에 a 플러스 bi의 제곱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i죠. 그쵸? 그러면 얘가 지금 음의 실수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음의 실수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야? 허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쵸?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되는데 0이 되어야 되는 거잖니? 그치? 그러면 A가 0이면 어차피 뭐가? B가 0이 아니더라도 이 덩어리 자체가 0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얘는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자, 12번 볼게요. 자연수 mn이 6 이하고요. 복소수 z를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Z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mn의 순서쌍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요거 선생님이 풀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조금 이거 실수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은 했었어요. 됐지? 자, 그럼 복소수를 일단은 a 플러스 bi라고 먼저 칭해봅시다. 방금 전에 우리가 얘를 제곱을 했는데 제곱을 했을 때 뭐가 나왔었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i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가 실수가 되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가 없어져야 된다는 걸 방금 전에 했어. 이쪽 요 허수 부분이 없어져야 된다는 걸 방금 전에 했었지.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뭐를 하는 조건을 구하라는 거야? 이 AP가 0이 되는 순서쌍을 쓰라는 거야. 0이 되는 순서쌍을 쓰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 AP의 역할을 하는 게 뭔데? A는 2m-n이고 자 여기에서 보라는 거야. 여기서 A, B 역할을 하지. 그치? 그리고 B는 뭐가 되는 거야? m 플러스 n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뭐가 얘가 0이든 얘가 0이든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돼. 맞지? 그래서 순서쌍을 나눌 겁니다. 2m 마이너스 n이 0인 경우와 2번 m 플러스 n 마이너스 6이 0인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누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요. 첫 번째 경우에서는 1,2 2,4, 3,6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어차피 6 아래기 때문에 주사위 생각하면 쉬우시겠죠. 그쵸? 그 다음에 1,5, 2,4, 3,3 그리고 4,2, 5,1 총 5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복이 발생했어요. 2,4 중복이 발생했으니까 얘는 야무지게 하나 빼주시고 그러면 정답은 7개가 나오겠습니다. 됐어요? 넘어갈게요. 13번 요런 문제 우리가 지난번에 책에서 풀었던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거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요런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어? 분모 같은 경우에 음수고 그 다음에 분자가 양수인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일단은 죽었다 깨어나도 뭐가 B가 A보다 크다라고 하는 표현은 쓸 수가 없어. 맞지?
음수, 양수에서. 그래서 B가 A보다 크다고 하는 애들을 일단은 버려줘야 돼요. 빠르게. 뭐 나한테 어떤 애가 4번 이거 뭐예요? 뭐가 C예요? 라고 물어보던데 진짜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돼요. 저한테. 왜? B가 A보다 크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뭐 이게 A냐 C냐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쵸? 그래서 1, 2, 4번 그렇게 날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3번과 5번 중 사실 찍더라도 내가 이 문제를 찍었다 하더라도 3번, 5번 중에 찍었어야 됐던 거야. 최소한. 진짜 이런 학교가 어딨니? 찍더라도 절반의 확률로 찍을 수 있게 해주는 이런 해자 같은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 마음 깊이 반성해야 돼. 마음 깊이 반성해야 돼요. 내가 그 50%의 확률조차도 맞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마음 깊이 반성해 주세요. 마음 깊이 주하나, 마음 깊이 형민아. 형민아 맞은머리 틀렸니? 맞아. 형민이는 반성하지 않아요. 주한이랑 범준이만 반성해요. 자, 그런 다음에 가 하겠습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요. A 더하기 C를 했을 때 B보다 작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럼 나는 지금 사실 중요한 게 뭐야? A가 궁금해, B가 궁금해, C가 궁금해. 사실 C가 제일 궁금하지. 왜? A, B의 관계는 대충 알았는데 C가 지금 하나도 단서가 없잖아. 그래서 C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세요. 그럼 이런 관계가 나오게 돼요. 근데 아까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다. A는 플러스라 그랬고 B는 마이너스라 그랬어. 얘는 그럼 마이너스인데 플러스인 애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C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됐지? C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런데 C는 뭐보다? B보다도 A만큼 더 빠진 숫자야. 그러면 B가 크다고 해야 돼? C가 더 크다고 해야 돼? B가 더 크다고 해야지. 왜? B를 기준으로 A만큼 더 빠진 게 C니까. 그래서 답이 몇이라고 해야 돼? 5번이라고 해야 됩니다. C가 가장 작은 나약한 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판별식 쓰셨나요? 뭐 판별식을 쓰셔도 되고요. 이것도 해결 방법이 두 개입니다. 1번. 어차피 P에 대해서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셔도 돼요. 근데 판별식을 쓰면요. 자연스럽게 2차식이 나오죠. 그쵸? 그러면 이 P가 뭘 지금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판별식을 뭘로 고치면 표준형으로 고쳤으면 P에 대한 표준형으로 고쳤으면 그때 최대값 나왔을 겁니다. 근데 나는 이게 싫다. 좀 단순하게 살고 싶다 하시면 어차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하니까요. 이 근을 하나는 A 플러스 BI로 다른 하나는 A 마이너스 BI로 이렇게 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두고 계산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일단 쌤은 어차피 판별식은 너무 많이 사용해봤으니까 요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이번에는 풀어볼게. 두근의 합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 선생님 사실 지금 말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배고파요. 그래서 빨리 이 해설을 끝내고 뭐라도 하나 주워 먹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얘기할 거니까 혹시 내가 너무 말이 빨라서 모르겠다 하시면 손을 잠시 들어주시면 제가 좀 약간 천천히 말해볼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게 보다 10이다. 어머 그냥 이거 순서상 쓰면 돼요. 사실상. 왜? A제곱 플러스 B제곱 몇 개 안 나와요. 답이 6번이 6입니다. 6. 순서상 쓰시면 사실 별게 안 나와요. 근데 하나 더 힌트를 드릴게요. 이거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P가 지금 2A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P는 2의 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P 그 다음에 봐봐. 서로 더했을 때 10이야. 그럼 10보다 작은 수가 A, B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A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내가 1부터 10까지 있는데 2의 배수라고 확 줄여놨고 그러면 2의 배수 하나씩 2, 4, 6, 8 집어넣었을 때 B제곱이 가능한 숫자가 뭔지 찾아보시면 이때 최대값이 6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판별식 쓰는 게 편한데
굳이 이렇게 푸시겠다고 하면 이렇게 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15번 갈게요. 15번.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밑줄 X축과 만나지 않도록 그럼 머릿속에서 이런 그림이 동동동동동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근이 없다. 왜? 수직선 자체가 실수를 표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실근이 없다라고 사실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실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야 되는 거야? 판별식을 쓸 수 있죠. 왜? 판별식을 썼을 때 뭐가? 자, 얘는 짝수네? 짝수 공식을 썼을 때 뭐보다? 0보다 작으면 우리는 이때 뭐가 없다고 생각해요? 실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이 학교는 해자인 게 앞뒤 개념을 똑같은 걸 두 번씩 써요. 얼마나 좋니?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해라. 판별식 구했을 때 어차피 2차식 나올 거고 이 2차식의 표준형으로 고치면 최소값 구할 수 있을 거야. 화이팅! 이런 똑같은 개념을 두 개씩 내주는 해자학교예요. 해자학교. 선생님으로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다들 행복하죠? 자, 그래가지고 네, 판별식을 갖게 되면요. a-1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10 얘는 0. 그럼 앞에 거의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0 0. 뭐야, 이 사라져? 야, a까지 사라져? 와, 진짜 해자. 그러면 a 11 a가 부등호 방향 바뀌고 2분의 11. 그러면 5.5니까 5.5보다 최소값 구하라 그래서 5.5보다 큰 최소값은 6. 됐죠? 와, 진짜 해자입니다. 해자. 이 학교 너무 사랑해요. 자, 그 다음에 16번 밑줄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할 때 자, 두 가지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접한다라고 하는 거 뭐야? 한 점에서 만난다. 맞죠? 그 다음에 K값에 상관없이 요거 나오면 뭐 해야 된다? K가 있는 애와 K가 없는 애로 일단은 뭐 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 요거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쵸? 네, 됐죠? 방금 선생님의 핸드폰이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미안해요. 됐죠?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접한다라고 하니까 식을 좀 먼저 정리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6kx 플러스 12k가 뭐랑 같을 때 2ax 플러스 b 마이너스 9k의 제곱. 자, 는 0꼴로 바꾸셔야 되겠죠. 는 0꼴로 바꾸면요. x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2a의 x 플러스 9k 제곱 플러스 12k 마이너스 b는 0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항상 접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판별식을 한번 써야 되겠네요. 그쵸? 판별식을 썼을 때 는 0이 나와줘야 돼요. 맞죠? 그러면 3k 플러스 a의 제곱 9k 제곱 플러스 12k 마이너스 b는 0이 나오게 되겠고요. 자, 이제 이 상태로 뭐를 해줘야 돼? 일단 분배해줘야 돼. 분배해주고 그러면 9k 제곱 플러스 6ak 플러스 a 제곱 이 상태로 놓고요. 이제 뭐라? k가 붙은 놈과 k가 안 붙은 놈으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하면요. 6a-12의 k 그 다음에 뒤에 a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누구도 0이고 얘도 0이고 누구도 얘도 0이다. 자, 첫 번째 것부터 하면 6a-12가 0이니까요. 6a는 12a는 2. 그럼 2 집어넣으면요. 4 플러스 b도 0이어야 됩니다. b는 마이너스 4. 됐죠? 그래서 답이 1번이네요. 자, 제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여기 짝대기
빠져서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곱하기로 잘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타이핑한 거 아니다. 진짜요. 선생님 타이핑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야후. 얘들아. 형민아 지금 주먹 펴야 돼요. 주먹 펴야 돼요. 화내지 말아요. 제가 타이핑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자, 요거 선생님이 예전에 비슷한 꼴로 나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걸 알려드렸는데 식꼴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얘가 나머지가 3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면 fx는 뭐 했을 때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하고 플러스 3 이렇게 해놓으면 마이너스 2가 들어가든 1이 들어가든 3이 들어가든 얘는 3이 넘게 돼 있습니다. 맞죠? 식을 이렇게 쓰는 거 새로우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뭐가 여기 앞에 최고차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a라고 해놓을게요. 그러면 fx-3은요 a,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해놓을 수 있고요. 자, 근데 얘가 뭐라 그랬어요? fx를 뭘로 나누었을 때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시그널도 좋네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뭐 집어넣으세요? 2 집어넣으세요. 2 집어넣으면 아마 A 나올 거예요. 일부러 A 주려고 요 나의 조건을 준 걸 거예요. 그래서 F2는 A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고요. 아, 얘가 마이너스 5. 그렇게 되면 A가 2 나오겠네요. A는 2.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등호가 붙어야 되는데 곱하기로 잘못 보시고 틀린 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 와중에 맞은 친구가 있네요. 이 문제를. 야, 범준이의 해설을 선생님이 꼭 이 해설 동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등호의 기준 없이도 정답을 맞출 수 있었는지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선생님이. 네, 그 다음에 18번 갈게요. 18번. A를 잘못 보고 풀어서 2 플러스, 자, 봐봐.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어머! 아니야. 여기에요.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라고 하는 시그널입니다. 얘 틀렸으면 솔직히 반성해야 돼요. 얘 진짜 반성해야 돼요. 자, 봐. x제곱의 계수가 1이죠. 그쵸? 그러면 얘는 뭘 잘못 봤으니까? A를 잘못 봤으니까 뭐는 제대로 본 거야? B는 제대로 본 거야. 근데 B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두근의 곱이에요. 즉,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야? 2 플러스 루트 3이랑요. 2 마이너스 루트 3을 서로 곱했을 때 나올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준서 학생은 B를 잘못 보고 풀었다. 그럼 A는 잘 봤다는 뜻이에요. 그럼 A는 역할이 뭐야? 두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마이너스 2 플러스 i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얘네를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값을 붙여주면 A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B는 1이 나온다고 하고 A는 4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다 마이너스 4 붙여줘야 되고요. 그러면 식 완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되는 거네요. 그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네.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알파 베타는 1. 그러고 난 다음에 얘 제곱해주면요. 알파 플러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을 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해서 값에 집어넣어 주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쵸?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6, 2번. 됐죠? 그래서 요런 문제 정말 착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x를 32로 합시다.
그러면요 x 마이너스 3 하나, x 하나, x 플러스 1 하나, x 플러스 3 하나, 그 다음에 플러스 36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 3 요거 곱하시면 뭐 사실 식은 나오는데 내가 해야 되겠지? 아 플러스 잠깐만 4 요거 4 어쩐지 겹치는 게 안 나오더라니. 됐어.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루트 채워주고요. 그러면 짝을 지어줘야 됩니다. 뭘로? 1이 되는 값으로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순서를 조금 바꿀게요. 순서를 조금 바꾸시면 x 곱하기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4, 플러스 36. 이거를 주한이가 기가 막히게 잘해요, 보통. 얘만 잘해요.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플러스 36. 그러면 얘를 a로 치환, 다시 루트 a 곱하기 a 마이너스 12 플러스 36, 다시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돌려주고요. 루트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네,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이제 x자리에다 뭐만 집어넣고 32만 집어넣고 계산 잘 하시면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답이 뭐가 돼요? 1050 요게 나온다고 해요. 계산만 잘 하세요. 그 다음 그나마 이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고른다면 20번이랑 21번 요 두 가지요. 뭐 22번 또 뭐 어렵기는 한데 못 풀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20번, 21번이 가장 킬러 문항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A, 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호 A, B 위에서 점 P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하고 선분 AQ와 선분 Q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각각 그린다. 자,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넓이식을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AQ의 길이를 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QB의 값을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분 AB는 뭐가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Y가 되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 뭐라고 하지? 눈썹 모양이라고 하나? 이 눈썹 모양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큰 반원에서 작은 반원이랑 중간 반원을 빼줘야 되겠지. 맞지? 일단 이렇게 가져갈 건데 그러면 큰 반원부터 일단 구할게요. 자, S1 그럼 큰 거 X 플러스 Y 절반의 제곱 파이, 그 다음에 반원이니까 2분의 1. 여기에서 뭘 빼줘? 두 번째 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x의 제곱 파이 2 한번 빼주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y 제곱 파이. 요렇게 선생님 요 식대로 그냥 그대로 썼어요. 그러면 얘의 계산값이 4분의 1 x y 파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A, B. 우리 그거 생각나시나요? 3학년 때 요거 배웠었어. 이렇게 하면 여기 몇 도 나온다? 90도 나온다 배웠었어요. 언제? 지름을 지날 때. 맞죠? 그러면 사실상 뭐가 요 삼각형, 이 삼각형, 가장 큰 삼각형 이렇게 세 개가 모두 닮음인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가 동영상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명 법규 공식 있었고요. 그쵸? 그리고 나이키 공식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즉각 보면 사실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뭘 줬어요? AQ에서 QB를 빼면 6이다 라고 하는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 PQ라고 하는 아이는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PQ는 일명 법규 공식 PQ의 제곱은 X 곱하기 Y다. 그럼 PQ의 제곱은 XY다. 요거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S2 구할게요. S2는 2분의 1파이, 그 다음에 뭐를? PQ를 반으로 잘라서 제곱한 거와 같은데, 아까 방금 PQ 제곱 구했죠? XY라고, 그쵸? 그래서 8분의 1 XY 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S1과 S2를 빼주게 되면 파이밖에 파이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XY가 8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므로 XY가 8이고, 그 다음에 아까 문제에서 X-Y가 6이라고 했으니까요. 이거는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하게 되면 X 플러스 Y가 2 루트 17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얘는 이제 뭐 쓰시면 돼요? 곱셈 공식 변형 사용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21번. 얘는 선생님이 끝까지 계산은 안 해드릴 거고요.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얘가 최대값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표준형으로 고쳐야 됩니다. 표준형으로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 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일단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x제곱의 앞에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될 거고, 그치? y의 최대값이 4가 되는, 그럼 여기가 지금 함수값이 4가 된다는 거지. 뭐? fa일 때 4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됐죠?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얘가 아니다 얘들아, 미안해 선생님 실수했어. 요거 안 봤어. 내가 이거 안 봤어. 그러면 요 꼭지점이 4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요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따져봐야 돼요. 뭘로 따져봐야 되냐면 축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따질 건데 이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되느냐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에 따라서 요 최대값 4가 갈 수 있는 값이 다르죠. 그쵸? 자, 그럼 1번 축의 범위가 왼쪽에 있을 때, 즉 a가 뭐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여기잖아. 여기보다 축이 더 요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맞지?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점점 뭐가 돼? 작아지는 거지. 어디에서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는 점점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f-1 값이 최대가 될 거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2번은 축이 내부에 있을 때, 즉 무슨 소리야? a가 뭐랑? 마이너스 1이랑 무엇 사이에? 2 사이에 있을 때. 그러면 대충 그림이 요런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치? 요런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런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축이 요 2보다도 바깥으로 나갈 때, 그러면 이런 값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최대값은 어디서? 2보다 큰 값에서 벌어질 거고, 결국 이 범위 안에서는 f2가 제일 큰 수가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의 점수가 이렇게 배정이 됐을 것 같아. 이 일단 구간을 나눴는가?
구간을 나눴을까가 일단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누었을까가 먼저 첫 번째 답점수가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점수는 어찌됐든 얘가 뭐기 때문에 최대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표준형을 고쳤는가도 하나의 문제 점수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얘 뭐 1점 정도? 그리고 이게 총 6점짜리 문제니까 얘가 한 4점 나왔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답점수가 1점. 이렇게 해가지고 총 6점 배정했을 것 같아요. 나라면. 그래서 이 구간 나눈 게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마지막 문제 22번. 다항식 x세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k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3x 마이너스 3k 제곱 마이너스 3k가 인수분해가 된다. 제가 마치 어떤 마법 주문을 외우는 것 같았지만 놀랍게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얘가 직각 삼각형이 되도록 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머릿속에서 피타고라스 정도는 떠오르시죠? 그쵸? 그런 다음에 배고프고요. 자, 여기 지금 문제를 읽으면서 저는 마이너스 3k로 묶어야 되겠다 이 생각은 했어요. 근데 안 했다. 한 대 때리세요, 자기 머리를. 됐죠?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인수분해가 일단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몇 개 집어넣어 봐야 돼요. 뭐가 0이 될까? 선생님 항상 얘기했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에 있는 숫자 뭐든 집어넣게 되면 0이 되는 걸 찾을 수 있을 거야. 근데 내가 그래서 한 80% 정도는 찾을 수 있는데 가끔 도라이 문제 한 20%가 있다. 그게 얘였어요. 놀랍게도. 얘는 3이 들어가야 0이 됩니다. 3이 들어가야 0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그냥 px라고 했을 때요. 얘 p3이 돼야 0이 되는 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P3이 뭐였냐면요. 27 마이너스 18K 마이너스 36 플러스 3K 제곱 플러스 21K 플러스 9 마이너스 3K 제곱 마이너스 3K는 0이다. 됐죠? 진짜 행복하네. 자, 그런 다음에 px를 뭘로 묶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x 마이너스 3으로 묶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럼 이거 뭐 하면 되는 거니 사실상? 진짜 끔찍하겠지만 정말 끔찍하겠지만 조립제법을 쓰면 돼요.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k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 제곱 마이너스 3k 근데 내가 x 마이너스 3이 들어갔을 때 0이 된다고 했으니까 3 써주고 1 뭐 이런 식으로 와 진짜 나 이거 해야 되는 걸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6k 플러스 3 와 진짜 너무 괴로워요. 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6 3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8 그러면 서로 더해줬을 때 0이 나와야 되는데 10 에? 아? 나 어디서 잘못했어 또? 빨리 얘기해줘. 선생님 진짜 너무 배고파. 빨리 얘기해줘. 어디서 잘못했어 범준아? 방금 입에서 욕 나올 뻔했어. 여기서 잘못했어. 여기 4 이거 잘못했어.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안 돼. 싫어. 얘 니네가 해요. 선생님 이거 너무 괴롭고 배고파서 못해요. 근데 어찌됐든 여기 오는 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K 값이 나와요. 괴롭다. 자, 됐지? 그러면 px가 뭘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x-3 하나, x-k 하나, x-k-1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세 변의 길이는 뭔 거야? 3k 그 다음에 k 플러스 1 이게 세 변인 거야. 근데 직각삼각형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문제가 뭐야?
이들 중에 누가 빗변의 역할을 할 것인가가 문제죠. 자, 근데 빗변은 우리가 통상적으로도 아니야. 제일 긴 변이야. 맞지? 제일 긴 변인 빗변이야. 그럼 일단 얘네 둘 중에서 얘가 더 긴 거는 확실해. K를 기준으로 하나를 더했으니까. 그치? 그럼 빗변의 후보는 2개. 뭐야? 3이랑 K 플러스 1.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진짜 찐막. 9는 뭐다? K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이다. 하나. 그 다음에 또 K 플러스 1의 제곱은 9 더하기 K 제곱이다. 이렇게 두 가지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K에 대한 2차식이 되고요. 그러면 안타깝게도 인수분해 되는 식이 없나 봐요. 그래서 근해 공식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근해 공식을 갔을 때 그럼 아니 그럼 정말 뭐가 답이냐? 근해 공식 쓰면 근이 총 4개나 나오는데 다행히도 1을 넘어서는 근은 딱 하나만 나왔어요. 왜? 우리가 길이를 지금 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수 안 되죠, 음수. 그래서 양수인 답이 오직 2개 나오네요. 4나 아니면 뭐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7 이렇게 2개만 양수인 값이 나옵니다. 그럼 얘 모두 구하라고 그랬나봐. 뭐든 그럼 K 이거 2개 이렇게 2개 나옵니다. 양수인의 4개 중에 양수인의 2개 고르시면 답이 되는 거예요.